경기도 성남의 한 공방. 실내엔 뭔지 모를 장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요. 공방 뒤편 작업실에서는 뭔가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자가 눈에 띕니다. 기다란 철막대를 들고 온몸에 힘을 실어 심혈을 기울여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작업이 특이해 보입니다. 반수공은 기계로 해서 주전자 모양 형태를 잡는 거고 전수공이라는 거는 전철부터 망치를 때리고 하는 거고. 이거는 좀 개수가 많을 때 반수공 은주전자는 반만 수작업이란 뜻으로 주전자의 몸통과 손잡이 부분을 기계로 찍어내서 붙여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기계로 은판을 늘려 모양을 만드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몸통은 바로 열을 가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열 풀림을 안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 판이 깨져요. 은수저와 마찬가지로 은주전자를 만드는 작업도 시작은 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열 풀림 작업입니다. 열 풀림 작업을 마친 주전자의 몸통을 들고 자리로 돌아온 작업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주전자의 표면에 자까지 동원해 정확한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높이 맞습니다. 위에 있는 건 불편한 재료니까 잘라버리고. 은은 성질이 무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한다 해도 똑같은 크기로 나오지 않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잘라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은 주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인 망치질입니다. 그냥 놓주는 거지. 공부 터치를 해줘가지고. 문자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크랩이 막 생기잖아요. 막 기스가 막 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보존해줄 이유도 있는 거고. 반수공이라고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 하루 종일 앉아서 두드려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허리와 팔, 눈에까지 무리가 가는 힘든 작업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작업자가 은주전자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손잡이에 뚫린 구멍 속으로 모래를 넣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양을 이제 잡을 건데 빈 공간이면은 손잡이가 휘니까 안에 이제 모래를 가득 채워져서 하는 거예요. 알맞은 모양으로 구부리고 형태를 잡아야 손잡이가 완성되는데요. 기계의 도움을 받는 반수공 주전자라고 하지만 무려 50여 가지 이상의 이런 공정들을 거쳐야 은주전자 하나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은주전자를 만드는 일은 각각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색 틀을 쇠조각으로 감싸더니 뭔가를 넣고 있는데요. 손잡이나 꼭지나 뭐 여러 가지 다 모양 틀을 만드는 거예요. 반수공 주전자의 부속품을 만드는 틀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주둥이 부분이나 손잡이, 뚜껑의 꼭지 부분은 이렇게 양초물로 틀을 만들어 찍어낸다고 합니다. 반수공 주전자는 이렇게 주둥이, 몸통, 손잡이, 뚜껑 등 각각의 부위별로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됩니다. 거꾸로 매몰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걸 태운 다음에 여기다 눈을 보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눈으로. 부속품들을 포도송이처럼 달아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찍어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고정시킨 모형의 틀을 이렇게 원통에 넣어 준비를 해놓고
분주히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하얀 가루를 섞기 시작합니다. 석고를 이렇게 물에 배합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배합한 석고를 통에 부어 미리 부위별로 만들어 놓은 틀을 고정시키고 열을 가해 주는데요. 열을 가해서 저기 초를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초물로 만든 모형의 틀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아서 흘러내리는 양초물 보이시죠? 완벽하게 내용물을 녹이기 위해 가마에서 한 번 더 구워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열을 올리는 거예요. 800도까지 올려서 안에 있는 뭐 내용물을 싹 태워서 빈 속고 안에 내일 아침에 은을 부을 거예요. 뭐 하나 뚝딱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데요. 감 안의 석고틀은 800도의 온도에서 하루를 꼬박 구워야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공방. 밤새 석고틀이 잘 구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업하면서 남은 부스러기 은들을 모아 녹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은 용액을 구운 석고틀 안에 부어줍니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은은 재활용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은이에요. 속이 빈 석고통에 은물을 주입해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30분 정도 자연 방치한 후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석고통을 세제액에 넣어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어제 초로 씹었던 게 다 이렇게 은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주전자의 부속품들, 손잡이와 주둥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찍어낸 부분들은 먼저 하나씩 깔끔하게 절단해줍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갈아주는 과정입니다. 지저분한 걸 갖다 주로 다 이렇게 다듬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줄로 문지른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작업, 예, 그 작업하는 겁니다. 어제부터 만든 주둥이가 이제야 반짝반짝하게 완성됐습니다. 반수공 주전자는 각각의 부위들을 붙여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엔 미리 만들어 놓은 몸통에 주둥이 부분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접합 부분 부위에 뭔가를 발라가며 열을 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은은 녹는 점이 높으니까 똑같으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녹는 점이 낮은 다른 무언가를 황동을 섞어가지고 이게 좀 녹는 점을 낮춰가지고 걔가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둥이를 붙인 후엔 손잡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따로 제작한 부분들을 모두 붙인 후에는 주전자에 물을 담아 혹시 새는 부분이 없나 확인을 하는데요. 조립을 통해 만들어지는 특성상 후반 작업은 더 예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손잡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은은 열 전도율이 높아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부으면 손잡이를 잡기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에 강한 소가죽 매듭을 엮어줍니다. 드디어 반수공 은 주전자가 완성됐습니다. 단아하게 빛나는 은빛 광이 힘들지만 묵묵히 주전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수공 은주전자 작업이 끝나고
경력 48년의 공방 최고 선임 작업자가 신중한 표정으로 오래된 노트를 한참이나 뒤적이더니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수공을 잡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겁니다. 전수공 은주전자를 만드는 첫 작업은 원을 그려 바닥과 몸통의 크기를 잡는 것입니다. 대충 추 하나 잡는 거지. 전수공 주전자는 몸통과 주둥이를 하나의 은판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곳에 이음새도 없이 오직 망치를 두드려 만드는 것이다 보니 오랜 경력을 가진 작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장비들이 눈에 띕니다. 망치질하기 위해서 대구 때려야 되니까 연장 끝에 동그란 부분에 은판을 대고 망치를 두드려 만드는 방식인데요. 바닥부터 몸통까지 모두 망치질을 통해 모양을 잡기 때문에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한참의 망치질 끝엔 어김없이 열 풀림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단단해진 걸 다시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망치로 맞으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지거든. 그거 갖다 좀 원위치로 만드는 거지. 전수공 주전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망치로 때리고 열을 가해주는 과정을 무려 50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걸리는 작업. 그래서 평생 망치질을 해온 작업자의 팔은 성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한참을 망치질하던 작업자가 은판 한가운데 뭔가를 체크합니다. 어떤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줄기 나오는 부분. 하나의 은판에서 망치질만으로 주둥이 부분을 빼내는 수작업이 전수공 주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한참 때리다 보면 은 자체 재료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하도 망치를 맞아가지고 재료 자체가 단단해진다니. 너무 단단해서 깨지기도 하는데 그걸 잘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조심스럽게 망치질만으로 주둥이 부분을 점점 불룩하게 늘려가는데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라 웬만하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둥이를 만드는 기술은 모방의 염려가 있어 절대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망치질만으로 주둥이 부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살짝 불룩하기만 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주둥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완성된 전수공 은주전자. 장인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원판에서 하나가 나온 작품이니까 여러 손님들이 즐겁게 쓰시면 좋은 거죠. 앞으로도 더욱더 좀 참신한 디자인 갖고 또 한번 작품 한번 또 만들어 봐야죠.